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4일 정오가 들어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김기현 체제에 대통령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아무리 멍청한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면은 또 국정 중단이 되는 거죠. 헌정 중단이 되는 것이니까 끌어내릴 수는 없고 멍청하게 하는 짓을 볼 수뿐이 없는데 지금 국힘이 대단히 문제인데요. 제가 보는 이 국힘은 자한당 시절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말기, 탄핵 시초, 그죠? 새누리당 말기로 돌아갔다 하는 건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멍청한 대통령이 하나 있다는 것뿐이 다르지 않다 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국힘이 지금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70대 이상만 윤석열과 국힘을 지지하고 보수라고 자칭하는 보수층에서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엉뚱한 데서 2030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루를 하죠, 지랄을. 근데 20대부터 50대까지를 보면은 전부 다 지지율이 30% 미만입니다. 특히 40, 50대가 지지율을 안 주고 있죠. 40, 50대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586 또 586에서 세뇌당한 40대니 그렇다고 치고 그 40대들이 IMF 세대라 그러죠. 그죠? 사회 혜택은 못 받고 고생만 했다는 게 바로 IMF 세대인데요. 엉뚱한 데서 이것들이 2030 지지율을 걱정하는데 그러면서 이준석과 천하람 찾아 3만리 하고 있죠. 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순해요. 유연해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안철수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죠. 그런데 유승민은 너무 강하게 윤석열을 쳤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100% 당원룰에서 안철수를 공산주의자 또는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적이다 하고 명명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50이 지지율이 아주 지지율을 주지도 않고 확 빼버리니까 2030한테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 2030이 누구예요?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2030을 끌어들여서 대선 지선을 이겼다 그러는데 엉뚱한 데서 얘네들이 원인을 찾고 있어요. 이 국힘 꼴통들이. 2030이 이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선을이나 또는 4.7 보선, 서울, 부산 보선을 보면은 4050들이 서윙이 들어왔어요. 5060들이. 그래서 이긴 건데 할 수 없이 이것들이 2030 정책을 내놓으면 유탄을 맞고 그러고 있으니 이준석과 천하람을 찾아서 또 이준석과 천하람을 갈라치게 하면서 김기현이가 이준석은 못 만나겠고 이준석의 꼬봉이 천하람인데 천하람을 만나서 이관계를 쓰려고 그런다는 거죠. 천하람은 얘는 정치적인 존재감이 당대표 선거에서 15%,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7% 얻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는 애인데 천하람은 자꾸 도망다니고 있죠. 몸값 올리려고. 그런데 천하람이나 이준석을 만난다고 해서 천하람과 이준석을 연포탕을 끓인다 해서 국힘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윤석열과 국힘을 버리는 것은 2030이나 40, 50, 60까지 버리는 것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물 말아먹었냐 폭탄주에 말아먹었냐 하는 것이 따라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치는 계획돼야 되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때문에 아주 발목이 잡혀 있고 국힘이라도 계획이 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죠. 거기서 이준석을 자꾸 언론들에서 띄우고 유튜브에서 띄우고 이러니 이준석은 의기양양하죠. 그죠? 근데 이준석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국힘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고 국힘은
꼴통보수 할배할매 틀딱틀리 무지무시 가난 빈곤의 힘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때 실행했던 뭐 국민의힘 대변인들을 청년 대변인들을 또 토론 배틀식으로 뽑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준석이나 가능했고 당시에 민심은 문재인을 치자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재 문재인은 물러나고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더 꼴통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이 국힘과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이준석 모델로 당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현재. 왜 그러냐면은, 그 장제원을 필두로, 이태규를 필두로, 윤핵관, 모두 친윤화가 돼 있고, 또 48명, 50명의, 나경원 물러나라, 나경원 사과하라 하는 그 초선 연판장 돌린 그것들도 그렇고, 또, 김재원이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그래도 명색이 핫바지지만은 김재원이라는 놈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김기현을 믿을 수가 없고 저거는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윤석열의 무속의 점지에 의해서 당선된 저거를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김기현이라는 놈이 국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네가 물러나면 되는 거야. 김기현 네가 물러나고 장제원이라는 놈을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직 박탈할 수는 없으니 장제원은 지 자식 새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야 됐어요. 장제원을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김재원을 최고위원회에서 박탈하고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배현진 같은 애, 이태규 같은 애, 박성민 같은 애 초선 연판장을 주도했던 그 48명을 공천을 주지 않겠다 하고 선언해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국힘이 좀 변하려 그러는구나 하는 건데 이놈은 엉뚱한 데서 2030 찾아 산만리 이준석 이걸 찾아 산만 이준석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건 스스로 소멸이 돼요. 자꾸 건드리니까 애가 튀어나오는 거고 여론은 자꾸 언론들은 이준석 인터뷰를 하는 거고 유튜브를 출연시키는 거고 그다음 천하람 같은 경우 가만 놔두면 돼요. 비판이 없는 정당은 없고 비판이 없는 사회와 정치는 없어요. 비판하면 비판하는 대로 듣고 고칠 거 고치고 하는데 만나서 뭐 하려고 이놈들아. 응? 이준석은 정치적인 소멸 과정에 들어갔고 이준석은 그 이준석이 2030 남자들이 영향력이 없는데 총선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전반적으로 지금 너희가 당정일체, 당대일체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너희들은 출렁거리게 돼 있고 김기현 체제는 여기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빨리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철수나 나경원, 유승민으로 하여금 다시 30대 일반 여론 30대 또 당원 여론 70을 해가지고 나경원, 안철수 또 유승민으로 다시 당대표를 뽑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세 명 다 2030, 4050의 소구력이 있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꼴통들 할배할매 틀딱틀리 무지무식 가난 빈곤의 힘 25% 그거를 갖다가 당내로 진입시켜서 김기현이가 52.9% 얻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 윤석열도 망가지고 있고 김기현도 망가지고 있다. 이러는데요. 그 새로고침이라고 MG노조가 있자 그러죠. 새로고침 MG노조.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들은 또 그거를 팔아. 그것들이 기존 한노총, 민노총에 갖다 대적하는 윤석열의 우군이다. MG노조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는데 아주 개새끼들이야, 개새끼들. MG노조, 새로고침이라는 거. 그 6구시간제, 6구 파동으로, 이것들이, 한덕수도 MG노조를 관리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편이라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이용식이랑 고용노동부 장관도 MG노조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장예찬이랑 그 쌈마이하고 또 김병민이랑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김병민 이런 애들이 김병민이가 어떻게 청년이냐? 나이 40이 넘었는데 그런 애들이 MG노조, MG세대를 만나서 생맥주를 마시고 판을 벌린다. 그런 놈들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MG노조들이
새로 고침. 걔네들이 그 대기업 노조예요. 한 7, 8개에서 구성된 대기업 노조 또는 공기업 노조들인데, 아니, 대한민국에 걔네들은 그래도, 지들이 말하면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는 지들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혜택 받은 애들이죠. 시험 잘 봐서 들어간 애들. 그런데 걔네를 제외한 99, 8%들이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 98%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MG노조 뭐 새로 고침인가 쉽게 말해서 걔네들도 귀족노조라는 거예요. 귀족노조를 상대로 말이죠. 기존의 민노총, 한노총, 빨갱이 집단을 너희가 대체해가지고 저항을 하면서 우리 윤석열 정권의 우군으로 돌아라 꼬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걔네들은 물론 그 정치 파업을 하거나 또는 정부 투쟁을 하는 걸 싫어하죠. MG 노조들은. 그게 뭐예요? 정치 파업이나 정부 투쟁을 하는 걸 싫어하죠. 종북, 친중, 반일 이런 걸 싫어하죠. 그들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권리, 그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게 MG 노조들이에요. 그 2030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저격할 줄 몰라요. 자기들이 권리를 뺏고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뺏으면 그걸 가서 걔네들 MG 노조를 갖다가 윤석열 정권의 호위대로 삼으려 그러는데 그거는 몽상이다. 그러면 고고TV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선진 경제에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복지와 노인한테는 선진 경제가 없어요. 복지와 노인한테는. 복지도 어느 정도 지금 메꾸고 가고 있지만 노인들은 지금 빈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70대 이상들은 좌파를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았으니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큰 착각이에요. 결국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정부 공사에서 100만 원, 그것도 5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주는 극한 서민 대출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연봉 3,500만 원 이하짜리만. 요새 MZ 세대들이 거의 다 3,500만 원 이하예요, 연봉이. 대기업, 공기업반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게 인터넷 마비됐어요. 50만, 그것도 15점 몇 프로로 이자를 준대, 단자 회사 같이. 그러면 50% 정도가, 50만 원을 주고, 몇 개월 동안, 5, 6개월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자를 잘 내면 50만 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 그게 지금, 2030들, 3040들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쪽팔린 줄 알아야 돼. 문재인 정권과 국힘은. 그런 고리채로 맞다가 애들을 갖다가 처음에 50만 원 주고 나중에 이자 좀 잘 내면 50만 원 더 주겠다. 그런 거야. 그건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노무현이가 초양극화를 열었고 문재인이가 초양극화를 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5년을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 2%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선진 경제에 진입하면서 윤석열이가 양극화를 열고 있다. 이게 MZ세대의 문제나 또는 노동시간의 문제나 또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 또 복지 문제가 이게 언젠가는 윤석열을 칠 겁니다. 그러고 하나도 안 해. 뜬금없이 내는 게 6구야, 6구. 6구 사태. 아래 위로 빠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6구를 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출산 정책이 참 한심한 건데 이거는 6구 시간제 출산 30세 전에 3명을 낳으면 군대 면제해 주겠다. 아주 미친놈들이야. 이게 국힘의 현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책이라고 하고 MZ세대 저출산 정책으로 발표한 거야. MZ세대 플러스 저출산 정책으로. 이런 걸 갖다가 주도한 놈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자유우파 유튜브 꼴통에서 2030 그 30대들이 들어간 행정관들이요. 용건대로. 그 다음에 장예찬, 김병민 이런 애들이에요. 전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출산 정책과 MZ세대를 이해를 못하면서 나이만 지들이 30, 40대라고 MZ세대라고 하며 MZ에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준석이가 있어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국힘 전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장 나오죠.
언론들이 물어뜯죠. 아니 뜬금없는 저출산 정책, 한 달에 100만 원씩을 18세까지 주면은 24조가 아니 2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 통합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출산 정책을 통합 나경원도 그런 말했어요. 통합해가지고 1억까지 대출하고 한 명 나면은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 나면은 뭐 5천만 원 원금을 일부 뭐 감면해주고 또 3명 나면은 뭐 5천만 원 감면준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얘네는 한 달에 100만 원씩 18세까지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2,180만 원 200만 원씩 해가지고 18세가 더 되는데 그러면은 1년이 365일 그 정도 되겠다. 2억 얼마를 준다 그러고 3명 나면 군에 면제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헝가리 모델로 얼마 준다 그랬어. 하여튼 뭐 1억인가 5천만 원 대출해 주고 하면은 연 12조 뿐이 안 드는데 이것들은 연 54조가 드는 정책을 국힘 꼴통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여론 역풍을 막자 박수영이라는 윤핵관 그놈이 나와가지고 처리하겠다 검토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국힘 꼴통들이 70대 이상 틀딱 틀리 할배 할매 그거 어떻게 60대야 틀리 하나도 안 했어.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어. 틀딱 틀리 할배 할매 무지무식 가난 빈곤이면 좋아. 윤석열이는 전부 다 좋아. 나경원이 나쁜 년이야. 감히 윤석열한테 정책적으로 저항을 했어. 이런 것들이 모인 게 지금 국힘 꼴통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려. 전당대회 전으로. 이준석을 쫓아내는 과정도 너무나 폭력적이었죠. 그 27세 먹은 그 여드름 막 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더벅머리 그놈의 자식이 비대위원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자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룸사롱 다니는 술 얻어 처먹고 그런 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걔가 쭉 컸잖아요. 그럼 그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죠. 그 이후에 이준석이 하는 것도 그냥 윤석열을 개고기 국힘은 없어져야 할 땅 자기만의 세계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할 땅 이렇게 된 거죠. 이준석 끌어들어봐야 큰 영향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봤다는 거죠. 이준석의 그 처참한 몰골을. 하나 더 봅시다. 이게 깨야 된다니까 국힘을. 안 그러면 김기현 체제를 조기에 빨리 망가뜨리고 비대위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아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유튜브 쓰레기나 보고 말이지. 정치평론하는 놈 형편없는 것들만 보고 고고티브한테 욕이나 해야 되고 늙은이 들어가가지고. 저 국힘의힘 전번에 3.1절 1장기에 어디였었죠? 그게 세종인가? 1장기를 달았죠? 그 목사라 그러죠? 근데 이게 국힘 당원이었대요. 얘가 40대인가 30대인가 그래요. 이런 놈이 바로 윤석열을 따르고 국힘을 따르는 청년 당원들이에요. 그리고 국힘에서 1장기를 올린 이놈들이 징계를 하고 탈당시켰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이 문재인이나 좌파들이 반일을 외치니까 우리는 그럼 친일이야.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놈들이 이게 지금 국힘에 수도 없이 처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지 의원들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박성민이하고 배현진이가 주도해가지고 윤석열의 한일협정 성공적인 한일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4월 달에 30명의 초선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성공적인 영적인 한일협정을 갖다가 뒷받침하겠다 그러다가 국민이 질타를 받으니까 안 가요.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괜히 우리가 당해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바로 친일이에요. 아무 역사적인 고찰도 없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보수에 대한 정체성도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윤석열한테 붙어있는 것들이 김기현을 비롯해서 김재원이라는 놈이 5.18을 갖다가 북한 침투설 그런 거나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잘라야 돼. 근데 자를 수가 없죠. 김기현 체제니 윤석열이 그런 애를 갖다가 옆에 두고 호가호위하고 있으니
그래도 잘라야 돼요. 우리 보수가 이기려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제원, 김재원, 김재원 두 놈의 재원, 그 다음에 배현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라야 돼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